자신감 있는 투자로 대범한 수익 챙겨가시죠. 매일 오후 5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범한 투자.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오라클,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고용 지표, 물가 지표 등을 경계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 그 긴장감의 정점을 이루는 일정이 있었는데 바로 일본의 금리 결정이었죠. BOJ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일본의 기준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그간 낮은 금리의 일본 엔화를 빌려서 자산에 투자를 했던 자금들이 회수가 되는 엔크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안도감과 악재 해소로 반응해줬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이미 예견된 악재였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양시장 모두 반등에 나섰는데 정부의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의 힘이 한층 더 강한 하루였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재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그 틀을 공개했는데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심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놨고요. 그리고 연기금 등 기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AI 같은 주력 산업들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힘을 받아가면서 오늘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 힘이 더욱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으로 어떻게 시장 마감했는지부터 들어보고 오시죠. 류주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류주연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마이크론이 10%대 넘게 급등해주면서 깜짝 선물을 안겨줬는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국내 증시도 화답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갔습니다. 그중에서도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마감 상황 지수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스닥 정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장중 2%대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65% 상승한 4,020선에서 거래에 마쳤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55% 상승해서 915선까지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오늘의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집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898억 원 덜어냈고요. 개인이 949억 원, 또 기관이 8,653억 원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2,811억 원 덜어냈고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이 매수세에 나섰습니다. 906억 원, 1,91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이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팡질팡하던 시장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달려주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바이오주 그리고 로봇주가 연일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SPG입니다. 연일 로봇주 중심의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도 펼쳐지면서 로봇주가 급등 중인데요. 이렇게 이목이 쏠리면서 관련주도 연일 강세입니다. 그중에서도 SPG는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 성공과 또 대기업과 여러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25%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우상향 곡선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고요. 연일 신고가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026 CES가 열리면서요. AI 기반 차량용 솔루션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로봇주가 올해가 아니라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SPG 52주 신고가 형성했습니다. 28.29% 상승한 89,8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ABL 바이오입니다. 오늘도 바이오주 역시 쉬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오주 오늘도 강세인데요. 알테오전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ABL 바이오가 오늘 상승 흐름 이어받았습니다.
ABL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력을 인증받은 바 있는데요. 지난달 일라일릴리와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도 체결하고요. 또 내년에는 또 이런 대규모 계약을 또 한 건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생물보안법 이슈와 그리고 기술 이전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잇따라 상승하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전일 대비 2.04% 상승해서 19만 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우주항공 관련주의 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의 IPO 상장 기대감과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달 탐사 계획을 강조한 우주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에 따라서 탄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나노팀과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도 함께 연일 상승 중입니다. 특히 미래에셋그룹이 스페이스X의 지분 2억 7,80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이 상장할 때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의 기업 가치 전망이 나온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19.94% 상승해서 17,08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국내 증시가 조금 갈팡질팡했지만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와 함께 대범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류지연이었습니다. 네, 대범한 투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근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전문가님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방송 출연하셔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수익 한번 짧게 리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은 에임드 바이오 지난주 공략하고 나서 42% 급등 중이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 종목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17% 상승 중이고요. 프로티나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다시 한번 공략해드리면서 한 주 동안 20% 수익 챙겨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스피어 우주항공 관련주 특징주로 짚어주셨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우주항공 관련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관련주들이 굉장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41%까지 수익을 확대를 했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과 과거 수익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종목,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까지 이야기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전문가님은 산타를 믿으시나요? 산타요? 네. 산타 있죠. 있어요. 네. 저희 올해는 안 울었습니다, 저는. 안 울었나요? 전문가님 작년에 그러면 산타를 만났나요? 작년에 울어가지고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안 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진짜 산타가 올 수 있을 것인지. 아마 네. 우리 시장에도 약간 이제 한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점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산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님이 또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 내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종목들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까요? 올해요? 아니요. 지난주 종목 중에. 지난주 종목 중에요? 네. 저는 에임드바이오랑 오. 뭐 원희골딩스? 원익홀딩스. 네, 좀- 원익홀딩스는 로봇주 자료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원익홀딩스도 네. 2주 전쯤에 전문가님이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이 원익홀딩스도 공략 이후에 벌써 2주 만에 60%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와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 전문가님이 수익을 좀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였나요? 상장했던 알지노믹스요? 이 종목은 전문가님이 공략주로 가져온 건 아니었는데 네, 네. 이 종목 상장하면서 에임드바이오보다 더 좋다. 네, 저 못 잡습니다. 네, 따답을 갈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상한가 또 갈 것 같다 했는데 정확하게 적중을 네, 하셨거든요. 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알지노믹스, 모르지노믹스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한가 갈 거 알지노믹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바이오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원래 바이오가 변동폭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고 저랑 아마 최근에 같이 매매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그 시장 하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네. 자연재해는 못 막습니다. 시장 하락 때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장 반등 나와주면서 나갈 기회 충분히 좋습니다. 나갈 기회도 준 종목 많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손절을 하게 되면 CCTV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손절을 하면은 귀신같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장난으로 GPT 사진 보내드리면서 막 뒤에 CCTV 달려있는 개구리 사진 보내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손절 쉽게 하지 마세요. 제가 손절 쉽게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좀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종목 손절할까요?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손절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먼저 저보다 빠르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20% 30% 넘는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면은 저보다 빠르게 선생님은 10만 원만 하세요라고 밈이 생겨버렸거든요. 제가 좀 매매하는 거를 베팅보다는 가치 투자 위주로 좀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물려도 될 만한 상황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참고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장은 그래도 반등에 나서줬지만 오늘 월, 화, 수, 목요일장 모두 힘겨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는 오히려 대응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이다라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손절을 쉽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한 1, 2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전문가님이 2차 전지주라든지 원전 관련주 만약에 물려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쉽게 손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주 이런 종목들에 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교육방 들어오셔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실 수 있으니 지금 QR코드 타고 입장해 주셔서 고민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전문가님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귀신같이 잡아내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희 검색기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검색기도 저희 교육방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특징주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시장 특색이 계속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이번 주 좀 예를 드시면은 네. 저는 알지노믹스가 수요일 날 상장이 됐나요? 수요일 네네. 날 상장이 됐을 텐데 따따블이 가는 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장세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제 그날의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래대금 상위권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랑 그다음에 아크릴, 그다음에 또 에임드바이오, 삼성에피스홀딩스,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네네. 5-6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번 주 월화수가 정말 힘든 장이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거래대금 상위권에 신규 상장이 있어서 저는 알지노믹스가 상장이 되면 당연히 바이오 섹터가 셀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규 상장이 5-6개가 거래대금을 1조 단위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대금이 신규 상장 섹터로 몰리겠구나 해서 제가 알지노믹스가 상한가 갔을 때 왜 에임드 바이오를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 오늘 아침에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줄 때 가져가세요. 그리고 오늘 시장 특색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을 저도 원래 쿼드 메디슨 같은 그런 종목으로 좀 넘어가려고 했으나 로봇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로봇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SPG를 들고 왔겠죠. 오늘 시장의 거래대금 순위의 10가지 안에는 로봇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봇 중에서 가장 강했던 애가 당연히 SPG겠죠. 그래서 얘는 신고가 영역이다. 저는 지금 매매를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수 따라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클로봇 오늘 하시는 거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SPG 신고가 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ABL 바이오 얘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112 관련해서 잘 보세요. 알지노믹스가 1112랑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했거든요. 네. 이미 걔네는 계약이 모든 게 되어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올라갈지 감이 안 잡혀요. 근데 1112랑 계약한 회사가 또 뭐 있냐라고 접근을 하면은 당연히 ABL 바이오고, 그다음에 ADC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때 ABL 바이오가 네옥 바이오를 현물 출자 받아가지고 제가 ADC 관련해서 이거 임시계획서 승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2월 말, 그다음에 연초 생각하면은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가 곧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랑, 그리고 왜 SPG가 또 재료적인 일정이 있습니다. CES 2016이 있죠. 네. 그러면은 로봇주 재료 있고 바이오주 JP모건 헬스케어 있고, 그러면 이 2가지 일정 재료를 가지고 안 그래도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당연히 이걸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얘네 말고 특징주 잡아드릴 게 없어서 들고 왔어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이제 얘가 대장입니다. 제가 이거 정정해 드리려고 사실 갖고 온 건데, 제가 스피어를 이제 그 벤처 코드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스페이스X랑 공식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인 이 스피어가 네. 그 벤처 코드를 갖고 있어서 스페이스X랑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식 코드 바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왜 얘로 대장으로 넘어가냐면 얘네가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 투자한 게 세겠어요? 아니면 걔네랑 코드 교환하는 게 더 세겠어요? 그럼 당연히 지분 갖고 있는 애가 더 세겠죠. 그래서 얘가 더 강하다. 근데 저는 우주항공을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SPG가 신고가 영역에 나왔으면서 거래대금이 6,700억 원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게 액추에이터 중에 감속기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그러면 액추에이터에 또 신고가가 나온 애가 있으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로 더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액추에이터에서 뭐 3-in-1 하는 애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면 같은 거 이런 애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근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면은 잠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는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액추에이터 쪽으로 뭔가 내가 같은 공통적인 분모를 찾고 가고 싶다 하면은 사면이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시장이 생각보다 돈의 흐름 쫓아가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비밀이에요. 그리고 ABL 바이오가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잘 보시면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해줘요. 우리 그때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10만 원 근처까지 갔을 때 박스권 형성해 줬던 자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20만 원이랑 18만 원이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7, 8만 원 밑에서 모으면 한번 슈팅 한번 나와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10만 원 근처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원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그냥 뭐 갖고 계신 분들 들고 계세요. 근데 지금 섹터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 테마가 지금 딱 2개입니다.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이죠.
그나마 우주항공이 좀 들어오는 건데 우주항공 쪽은 돈이 더 들어와야 돼요. 제가 이따가 매매 기법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도와드릴 거고 일단 ABL 바이오도 일정이 남아 있다는 거 JP모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옥바이오한테 현물출자 받아가지고 걔네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걔네들이 임시계획서를 ADC 관련해서 승인을 낸다 이런 것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이미 뭐 신고가 영역인데 거래대금 6천억 원으로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관심은 가져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주항공을 그러면 언제 투자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얘는 기본적으로 깔아두시고 그러면 스피어 있고 그 다음에 HVM 그 다음에 루미르 오, 그 다음에 LK 삼양 어허. 그 다음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노스페이스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거래대금이 다 합쳐서 그러니까 얘는 제외해 두시고 6천억이면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천억 이렇게 다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 매매를 할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 검색식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안 합니다. 제가 우주항공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승인하고 뭐 달나라 가겠다 얘기하고 뭐 어떤 회사는 2027년에 저기 우주 호텔 지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시장 보세요. 로봇으로 돈 다 들어가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돈 많이 들어온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도 주목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주도적인 종목으로 역시나 로봇이랑 지금 바이오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SPG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SPG는 이미 저희 방송에서 저희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쯤에 공략했습니다. 11월 20일에 방송 공략주로 말씀드리고 나서 한 달 만에 120%까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줬죠. 지금 SPG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액추에이터 관련주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로봇 관련주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할 때 SPG 다음 순서가 누가 될 것이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액추에이터 관련주를 본다고 한다면 3연을 따라가면 괜찮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로봇주 중에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로봇 관련주 공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종목들 내일장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매매해 보실 수 있으니 지금 생방송 중에 QR코드 통해서 교육방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관점에서 로봇과 함께 지금 거래대금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곳이 또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미 12단 공략을 통해서 많은 종목 수익 안겨드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은 에임드바이오 일주일 동안 42% 수익 가져가고 있고 저희가 신규 상장이 되기 전이라서 지난주에 공략주로 가져오진 못했지만 이번에 알지노믹스 상장될 텐데 에임드바이오보다 더 주목받을 것 같다라고 이틀에 걸쳐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돼버렸어요. 알지노믹스가 지금 어제도 수요일에도 따따블 어제도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 알지노믹스가 이미 일라이릴리와 계약이 된 상황인데 일라이릴리와 계약 관계인 또 다른 바이오 기업을 찾자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ABL 바이오를 다시 한번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12월부터 연초까지 해서 모멘텀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 ADC 이중항체 관련해서 내년 중반 임상 일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해 보시고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부분에도 참석하려 할 예정이니 같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라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여전히 거래대금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더 들어오는지를 보고 나서 거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들의
천억 원씩 이상씩 돈이 들어오는지 본 다음에 그때 주도 섹터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시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종목들도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만약에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함께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저희 교육방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이슈도 비슷한 로봇이나 바이오 관련주 이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로봇이랑 바이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안 그러면 돈 벌 방법이 없어요. 돈 벌려면 해야죠. 일단 보시면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틀라스 제조업 현장에 최적화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첨단 제어 시스템 탑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클로봇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클로봇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거를 아셔야 될 게 사실 제가 오늘 클로봇 매매한 것도 아마 보셨겠지만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SDV 그러니까 현대차가 SDV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차를 뭐 테슬라 이런 거 타면은 그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그 디스플레이에서 알아서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막 되고 거기서 모든 게 동작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네, 현대차도 이걸 원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뭐 이거 다 하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휴머노이드로 좀 더 집중을 한대요. 근데 휴머노이드로 집중을 하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좀 더 뭔가 투자적인 부분을 더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안 그래도 지금 노란봉투법 하면은 좀 인력적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산업재해 관련해 가지고 스팟이라는 로봇이 있죠. 클로봇이 얘를 유통하고 있는데 막 강아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산업재해 막 이런 거 막 경고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좀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감시자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아무튼 클로봇이 또 이것만 하느냐? 아닙니다. 막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로봇 제가 사실 끝날 것 같다라고 좀 워딩을 좀 드렸지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그 소프트웨어 같은 뭐 여러 가지 솔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클로봇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면 손익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외주 사업을 맡기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목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뭐 소프트웨어 같은 뭐 솔루션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좀 별로다. 그러면은 그걸 하고 있는 기업이 뭐예요? 이미 하고 있는 게 클로봇이에요. 그러면 클로봇이 그거를 다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10% 폭등, 강력한 실적 전망에 엔비디아도 2%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솔직히 이런 결과 실적 나오는데 어떻게 버블론이 자꾸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이라도 섹터가 돌아서면 반도체, ESS, 원전 돌아간다고 봅니다. 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섹터가 뭔가요라는 질문을 좀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물 타는 시기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물을 다짜고짜 마이너스 10% 돼서 물 타세요. 마이너스 20% 돼서 물 타세요가 아니라 언제 물을 타야 되냐면은요. 네. 우리가 이제 섹터라는 걸 계절로 치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인데 지금 강력한 섹터가 뭐냐면 로봇이랑 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계절은 겨울이니까 로봇 바이오면은 겨울에는 우리가 패딩 입고 코트 입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로봇이 코트고 바이오가 패딩입니다. 그러면 얘네 둘로 사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뭐 재건주를 한다. 아니면 갑자기 뭐 양자암호를 한다. 그러면은 반팔 카라티 아니면은 뭐 나시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시면 지금 여름에 반팔 계속 살 건가요?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물 탈 이유가 없겠죠. 그럼 밑바지독에 물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을 어떤 애들 타야 되냐면 로봇이랑 바이오 물 타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 많고 수익 더 가져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온코닉 테라피틱스 아마 방송 때도 제가 처음에 저는 매수 26,600원에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20% 마이너스 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송 나와서
온코니 테라피uti스 마이너스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마이너스 계속 나올 때 이거 별거 아니다. 섹터 맞으니까 오히려 모으기 좋은 시기다 해가지고 29,900원인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오늘도 심지어 2만 원 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겨울에 맞는 계절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물 탈까요? 내려서 마이너스 10%, 20% 됐다고 다짜고짜 물 타지 마세요. 그러면은 방법 없어요. 비중 다 거기다 들어가는데 그 섹터 오길 기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달 착륙 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물 들어올 때 지금 안 그래도 스페이스X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 저도 궁금해요. 더 들어오면은 저도 매매할 겁니다. 네. 근데 안 들어오면 안 해요. 근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할까 말까 하는데 신고가 영역인 애들이 몇 없어가지고 또 안 하는 겁니다. 할 거예요. 저도 만약에 더 들어오면. 제 기준에 안 맞는데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러면 방송에서 했던 말을 완전 위배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한다 말씀드리고, 자, 알지노믹스가 지금 상장 첫날부터 300% 직행해서 뭐 4년 뒤에 매출 7배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저는 얘 때문에라도 바이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ABL 바이오도 있지만 제가 지난주 방송에 알지노믹스가 상장이 되면 바이오가 당연히 또다시 한번 순풍이 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좋게 봐요. 그리고 자,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혁신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한국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인데 뭐 이런 내용이란 지금 코스닥 정책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코스닥 대표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코스닥이 지금 지수가 신고가 영역이죠. 그럼 신고가 영역에 있는 섹터가 뭐냐로 접근을 하면 로봇과 바이오예요. 네. 그러면은 지수가 신고가인데 얘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접근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수가 신고가 가려면은 누군가가 올려줬기 때문에 저 지수를 올린 거거든요. 그렇죠? 코스닥을 올리려면은 어느 한 섹터에서 뭔가 돈이 많이 올라오고 계속 그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올린 애들이 누구냐로 접근을 하면 얘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로 해야 된다. 지수에 맞는 매매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만 따라가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 안 알려줘요. 종목 안 알려주는데 섹터 맞고 돈 들어온 거 있으면은 저희 방송 몇 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해주신단 말이에요. 종목 안 알려줍니다. 직접 하세요. 근데 섹터 보고 하시면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가고 있는 섹터, 즉 신고가가 여러 종목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섹터를 주도 섹터로 보고 그 내에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저희가 이런 말은 전문가님이 맨 처음에 방송 출연해 주셨을 7월 달부터도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그 사이에 로봇 관련주, 바이오주들로 굉장히 많은 종목 수익을 내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는 벌써 18종목입니다만 지금 칸이 부족해서 제가 좀 한 10개 정도 빼고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총 7월, 8월부터 18가지 종목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늘장까지도 SPG가 20% 넘는 급등 보여주면서 여전히 주도 섹터다라는 부분을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지금 저 중간 아래쯤에 보이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입니다. 클로봇은 정말 방송에서 가장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로봇주 중에 전문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해주셨는데, 현대차와 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더더욱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나는 이런 종목들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잠시 후에 또 준비되어 있는 또 다른 로봇 관련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중 실시간 주가 변화를 따라가면서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방으로 입장하시면 장중 실시간 전략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로봇 관련주, 바이오주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반도체주, 손절하면 안 되는 2차 전지, 원전 관련주까지도 고민 많으실 텐데 저희 교육방 오셔서 더 많은 소통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다음 주에도 전문가님 금요일 딱 하루밖에 출연하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다른 장 열릴 때마다 저희와 쭉 함께 하실 분들 놓치지 말고 교육방 입장하셔야겠죠. QR코드 통해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좀 크게 띄워드렸다가 저희 한 30초 정도 쉬고 돌아올 동안 입장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매매 기법에 대한 이야기 아주 간단하게 하고 바로 공략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저희 기법에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좀 업데이트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업데이트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간만에 나와서. 네. 제가 종목 매매할 때 그냥 뭐 개별주로 당연히 하긴 하지만 재료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매매 안 해요. 차트 보고 할 거였으면 돈 다 법니다. 5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게 차트예요. 제가 차트 안 본다고 말씀드렸고 뭐 특히나 제가 종목이랑 뭐 매수 매도를 알려드려도 뭐 혼자서 차트 보더니 이거 대체 왜 오르죠? 이래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재료 있으니까 모르겠죠? 아무튼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고 장중 상한가 간 애들을 저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쏠려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로 이제 매매를 하는데 5개 종목 이상이 1000억이랑 상한가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우주항공을 지금 아직 주도 섹터로 안 하는 이유를 요거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000억 5개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제가 바이오를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하림지주 이거 왜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라뷰 당시 뭐 신규 상장이었으니까 오늘 아침에 좀 올라왔는데 이런 거 안 하겠죠? 좀 위로 올려보면 이뮤논시아 제가 엄청 좋아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또 이제 뭐 소룩스, 일동제약, 그다음에 뭐 드림CIS, 그다음에 또 위로 올려보면 오름테라퓨틱스, 그다음에 이 정도만 돼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나오죠. 근데 여기 밑에 더 있어요. 거래대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밑에 로봇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뭐 클로봇, 그다음에 원익홀딩스, 그다음에 또 위로 올려보면은 뭐 SPG, 그리고 밑에 2개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바이오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당시에 로봇주들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래대금 많이 잡혔을 때 OED 평선 구간에서 매매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도 섹터면 좀 거래대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면 차트 안 보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검색식 나온 종목을 오일 이평선에서 저 매매해요. 아마 에임드바이오 다들 보셨을 텐데 제가 알지노믹스가 상한가 나온다라는 전제를 깔고 신규 상장주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최근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가 뭐가 있을까? 오일 이평선에 뭐에 닿을까? 해가지고 에임드바이오 제가 교육방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에임드바이오 어땠나요? 펑 하고 올라갔잖아요, 아침에. 근데 와우. 지금 시장을 꼭 말씀드리는 건 줄 때 가져가세요. 지금 시장 줄 때 못 가져가잖아요. 진짜 골아파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줄 때 가져가고 줄 때 못 가져갔다. 근데 줄 기회도 안 줬다. 그러면 단가 낮출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또 단가 낮출 때 진짜 제가 단가 낮출 때 어떻게 단가를 낮춰야 되냐면은 제가 좀 열폭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단가 낮추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마이너스 5% 되면 단가 낮추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보세요. 10,000원에 해가지고 9,500원에 단가 낮추면 9,750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5%가 아니라 마이너스 2.5% 되죠. 그쵸? 네. 그럼 같은 자리에 돈 2번 들어간 거예요. 마이너스 고작 2% 가지고 단가 낮출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0%다. 그러면 여기서 단가 낮추면 마이너스 5% 되죠? 그럼 차라리 이렇게 단가를 낮춰야지. 뭐 마이너스 뭐 5% 됐는데 단가 낮추고 마이너스 3% 되면은 마이너스 3% 됐다고 여기서 물 타버리면 마이너스 1.5%밖에 안 되죠. 그럼 같은 자리에 돈 2번 들어간 거예요. 그 왜 물 탑니까? 조문가님 예? 조금만 따뜻하게 말씀해 네, 제가 주시겠어요? 오늘 진짜 이거 질문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좀 열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되고 줄 때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네. 5%에서 7%대 전략 매도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저희 교육방에서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고 있죠. 저희 교육방 계신 분들은 아마 실시간 소통하시면서 많이들 또 배워가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 방송 시간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음 주 월, 화, 수 저희 전문가님 출연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매매에 대한 꿀팁들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손절이라든지 물타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면은 물타기는 한 5% 빠졌다고 해서 쉽게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한 10% 정도 빠졌을 때 물타는 정도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의 고민까지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게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섹터 안 맞으면 물 네. 타지 마세요. 마이너스 40% 가도 그냥 타지 마세요. 그냥. 네. 나중에 오면은 다른 데서 수익 낸 걸로 확 낮추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클로버 들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좀 가져가긴 했는데 또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소액 접근하시고 55,0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로봇주에 SPG가 신고가 가고 있고 얘도 지금 신고가 영역인데다가 지금 일부러 이 구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55,000원까지는 열어두세요.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5천억씩 들어오던 게 7,500억으로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재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주 맡기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외주 하고 있는 업체가 얘죠. 그러면은 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 재료 보고 차트 보고 하는 거예요. 차트 막판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무백스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사실 신고가 영역이라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또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애들 주가 움직임 좋잖아요. 결국 로봇 때문이라는 건데 네. 그러면 현대무백스도 당연히 관련 주잖아요. 근데 얘도 보시면은 지금 자리에 매매하면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라는 밖에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누가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13,000원, 12,000원까지는 좀 뺐을 때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거래대금은 7,500억 원으로 얘도 5천억 원이 아니라 7천억 원 넘게 들어왔죠. 그리고 얘는 내려주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마찬가지로 얘도 20만 원 밑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계속 이 구간 생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방금 재료 설명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다 완전 고가죠. 이게 다 지수 관련 그쪽이어서 지수를 올려줄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대장주들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D&D 파마텍은 JP모건 헬스케어의 초청을 받았죠. 근데 얘도 보시면 이 10만 원 밑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 나와주는 게 보입니다. 거래대금도 5천억 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초청이 됐는데 1월 달에 재료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이런 종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공략주로서 4가지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일단은 로봇 관련주 클로봇은 다시 한번 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SPG도 그렇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종목은 여전히 보셔야 되고 현대무백스 지금 현대 관련돼서 오토에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잘 가고 있죠. 무백스도 다시 한번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 조금 더 가격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교육방 입장하시는 분들과는 장중 실시간 이런 종목 매매가 가능하니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목이죠. ABL 바이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ADC 이중항체 관련한 임상 진입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초에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D&D 파마텍이 또 초청을 받았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이죠. 잠깐 낙관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8단 공략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종목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두 차례 공략을 해드렸고 각각 50% 그리고 두 번째 공략 때는 100% 넘는 수익을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160%까지 수익을 챙겨가고 지금도 그 부근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주쯤에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도 바이오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주 방송 종목 중에서 바이오주 3가지 종목 수익이 났고 우주항공 관련주 스피어도 40%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삼성 에피스홀딩스, 에임드바이오는 40% 넘는 수익, 프로티나가 20%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은 과연 바이오주일지 로봇주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로봇입니다. 로봇인가요? 또 들고 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근데 네네네. 네. 네? 아닙니다. 말해주세요. 비만 치료제 시장 엄청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살이 많이 빠져서 전문가님. 네. 그럼 네. 방금 그 8단 네. 공략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다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다시 공략해 볼 만한 거 네네. D&D 파마텍밖에 없는 것 같아요. D&D밖에 없어요? D&D 파마텍이랑 한의약품. 일동제약? 오. 일동제약 정도? 인벤티지랩이랑 오. 네, 딱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알고는. 전문가님 그 눈에 반짝반짝하는 종목들 있다고 하던데. 네. 반짝반짝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요? 반짝반짝은 아니고 그냥 제가 써보니까 비만 치료제 진짜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좀 다른 서론이 길었는데 네네네. 이제 로봇주 하면 대장주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한라캐스트입니다. 한라캐스트인데 또 들고 왔어요. 이거 지금 이 종목을 하는 이유는 거래대금이 일단 3천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지난주에 거래대금이 대략 5천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SPG가 또 상한가를 간 데다가 지금 현대모백스, 클로봇 이런 대형주들이 상황이 좋아요. 근데 로보티즈를 사실 제가 갖고 오려고 했는데 로보티즈가 지수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지수랑 가까운 애가 뭐가 있을까로 접근을 하면 한라캐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현자리 괜찮다. 그래서 18,000원 밑에서만 매매하자라는 식으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략주는 바이오를 이긴 로봇 관련주. 아까 사실 잠깐 쉬어가는 동안 전문가님이 한라캐스트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는데 이 종목 정말 클로봇을 비롯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수익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공략할 때가 됐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종목의 내용만 보자면 로보티즈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한라캐스트가 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를 좀 더 좋게 보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 마지막 가장 좋게 보는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짧게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주셨어요. 오늘 공략주로 가져오신 D&D 파마텍과 함께 다시 한번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벤티지랩과 일동제약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로봇 관련주 지금 누가 뭐라 해도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수익을 가져가셔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ESS 관련주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손절 안 하면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겠느냐라는 궁금증 저희 교육방 오시면 다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과 장중에 소통이 가능하니 지금 교육방으로 입장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있는데 QR코드 스캔하셔서 교육방 오시고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도 하시고요. 전문가님의 검색기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